(2023년) 개묘년 시작을 더국원 수락원 역사특강으로 전범위 한국사를 통해 내신과 한능검 시험까지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세요. 13강 끝부터 14강까지 나가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14강의 2강 문벌 귀족의 등장 여기까지 한번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전까지 했었던 게 나라의 중앙, 왕실이 통치하는 중앙 정치 제도를 어떻게 정비했느냐야. 기억나죠? 지방, 정치. 그럼 지방은 어떻게 나누어가지고 통치했느냐? 또 같이 한번 학습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중앙은 쉽게 이야기해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가 있었고 그 옆에는 이성육부가 존재했어.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그 중에서 집행의 기관을 하는 곳은 어디예요? 상서성. 자, 그러면은 상서성에는 몇 개의 부서가 있어요? 6개. 그래서 이성육부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뿐만 아니라 중추원이라고 해서요. 중추원이라고 해가지고 나라의 군사적인 기밀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약간 비서기구 같은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어사대가 있어. 어사대는 뭐야? 암행, 어사, 출두요 얘기했을 때 암행어사 뭐 하는 사람이지?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사대까지 오케이.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 3사. 조선의 언론기구인 3사랑 헷갈릴 수 있는 3사. 3사는 이름 자체가 3사고 나라의 뭘 담당해요? 재정과 회계를 총괄하는 기구가 바로 3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 중앙 통치기구 오케이 좋습니다. 이해되셨다면은 지방행정구역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고려라는 나라에서는 영토가 넓어졌잖아. 그치? 태조 왕건 때 청천강에서부터 영흥만까지 이렇게 영토를 확장했었다 그랬잖아요. 영토가 넓어졌으니 이제 이걸 어떻게 해? 나눠야겠지. 그래서 경기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 수도? 근처를 경기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고려의 수도는 어디야? 3가지의 수도가 있는데죠. 그 중에서 고려의 수도 개경이죠. 그쵸? 송악 개경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황해북도 쪽이에요. 황해북도. 경기를 5도로 나누는 거야. 5개의 큰 도로 나누는 거지. 경기도, 아니면 황해도, 이런 식으로 5도로 나눈다. 이해되셨어요? 5도로 나누고, 그리고 양계라는 곳을 두었는데, 양쪽에 양계를 두었다.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 요거는 국경지대예요. 왜? 우리가 통일신라 배웠을 때 구주 오소경 배웠었잖아요. 구주에서 특히나 발해랑 맞닿아 있는 국경지대를 한주라 그랬었고 거기에다가만 군대를 이정을 배치했었다. 그래서 구서당 10정이라는 군사제도가 있었다. 배웠었죠. 그런 것과 같이 국경지대를 양계라고 하는 곳으로 양계라고 불렀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자, 5도로 나눈 다음에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어디 살고 있어요? 수원에 살고 있죠. 수원시에 또 수원시에 우리는 무슨 군이야? 수원시에 무슨 구에 살고 있어요? 영통구에 살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지역을 세부적으로 쪼개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지? 영토를 세부적으로 쪼개는 거야. 군과 현으로 나눴다는 얘기야. 자, 군과 현으로 나눴는데 여기에다가 안찰사를 파견했어요. 안찰사를 파견을 했었고 양계에다가는 양계는 뭐 하는 지대라 그랬어? 국경지대라 그랬지. 국경지대는 항상 뭐가 일어날 수 있어? 전투가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병마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자, 안찰사를 파견한 다음에 근데 모든 군현에다가 안찰사를 다 파견할 수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때 안찰사를 파견했었던 5도 지역에는 주현이라고 불렀어. 여기는 안찰사가 있는 곳이야. 안찰사가 없는 곳은
속현이라고 했어요. 속현. 그래서 안찰사가 파견된 주현에서 속현까지도 같이 관리를 하는 식으로 약간 좀 체계적이지는 못하죠. 약간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면은 반이 1반부터 10반까지 있는데 반장은 1학년에 1반부터 10반까지 있는데 세 반당 한 명인 거야, 반장이. 그러면은 1반부터 3반까지 반장이 1반에 한 명이 있어. 1반 반장이 2반, 3반까지도 다 같이 관리를 하는 그런 느낌인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주연에 파견됐었던 관리가 속현, 여기는 파견되지가 않았었다 그랬지. 여기는 안찰사가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같이 관리를 해주고요. 이 지방,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향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지방에 어떤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향리가 따로 있었다라는 이야기 전혀 어렵지가 않지요. 자,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이 또 나눠져 있었어요. 특수행정기구는 요거는 별표를 하나 치고 가실게요. 시험 문제에 뭐가 많이 나오면 우리가 지금 조선사를 배우지 않아서 선생님이 자꾸 조선사랑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답답하거든. 나 조선사 모르는데 뭘 자꾸 비교하는 거야? 일단 적어놔요. 일단 적어놔야지 나중에 또 공부할 때 아, 맞다. 선생님이 이런 문제 분명히 나온다고 했었는데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특수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다. 어떻게? 향, 부곡, 소 이렇게 세 지형으로 나눠져 있었단 말이야. 향이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고 부곡이라고 하는 특수행정기구가 있었고 또 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또 따로 있었단 말이야. 요 향과 부곡은요. 농업에 관련된, 농경에 관련된 특수행정구역이었었고, 소는 조금 달라요. 소는 상업활동, 이런 식으로 특수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차별도 존재했어. 특수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이런 차별들이 존재했었고요. 세금을 또 가중하게 납부하게 되면서, 향부곡소에 살고 있었던 이 특수행정구역에 살고 있었던 특히 소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들고 일어나는 모습 우리가 이후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조선시대에 어떻게 비교하는 문제랑 나오냐면요. 조선시대에는 이 특수행정구역이 없어지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특수행정구역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일정하게 부목, 군현으로 나눠진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향리입니다. 향리 하면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예희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내시처럼 막 옆에서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그런 인물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조선시대의 향리와 고려시대의 향리는요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희 이런 사람이 조선시대라면 고려시대의 향리는요, 그 권한이 조금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방 호족 중에서도 지방의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실제적인 권력자, 지방에서의 실제적인 권력자의 행실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라는 나라, 중앙제도와 지방행정제도까지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군사제도는 어떻게 나뉘어져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군사제도는요, 우리가 이해하다시피, 이제는 알겠지? 얘들아, 중앙군과 또 뭘로 나눠져요? 지방군으로 나눠진다. 중앙군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중앙군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왕실과 가까이. 왕실은 어디에 있을까? 오도에 있을까? 아니지, 수도에 있지. 자, 그러니까 수도 근처에, 왕실 근처, 가장 요충지, 국토를 가장 수도 근처를 보좌하고, 거기를 관리하고,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게 바로 중앙군의 역할이었었단 말이야. 자, 이 중앙군은 우리가 2군 6위라고 합니다. 2군 6위. 왕실을 호위하고 수도 근처를 어떻게 한다? 치안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지방군. 자, 지방군이 나뉘어지는데 지방군이 어떻게 나뉘어지냐면은 요 지방군으로 나눠져. 5도의 지방군과 양계의 지방군으로 나눠지는 거야. 자, 5도의 지방군도 마찬가지로 지방
곳곳에서 치안 업무를 담당하겠죠. 치안을 담당하겠죠. 그럼 양계에 있는 지방군들은 치안만을 담당할까? 이렇게 총 메고 걸어 다니면서 오늘은 별일 없군, 오늘은 별일 없군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아니지. 이 사람들은 항상 대비를 해야 돼. 무엇을 대비해야 돼? 전진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오도와 양계의 이 지방군을 나눠 놓으세요. 오도와 이 양계 지방군을 나눠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도에서는 주현군이라고 하는 지방군이 있었고, 양계에서는 전진하라! 라고 해가지고 주진군, 전진하다, 주진군. 왜? 양계는 뭐 하는 곳이니까요? 국경지대니까요. 언제 또 전투가 일어나고 언제 또 싸움이 날지 모르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제도입니다. 교육제도는 태조께서 이제 크고 작은 학교들을 많이 설립을 했었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학교들 어디에다가 설립을 했겠어? 수도에다가. 그래서 서경과 개경의 학교를 설립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최승로의 시무 28조. 어느 왕 때? 성종 때 이게 승인이 됐었다고 얘기했었잖아. 자, 불교의 폐단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유교적인 통치 이념을 강조하게 되었었다. 그러면서 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기구 무엇을 설치했어요? 네, 국자감. 네, 국자감을 설치하게 되었었다. 국자감 매우 중요합니다. 국자감. 자, 요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적었는데, 선생님이 금방 지우고. 아이고. 여기를 지우도록 하죠.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과거제가 시행됐었잖아. 자, 과거제 어느 왕 때 시행됐어? 광종 태조 왕건 이후에 고려의 네 번째 왕이었다고 이야기했었어. 쌍기의 건의로 능력 있는 관리들을 이제부터 뭘 보고 뽑는 거야? 시험 보고 뽑는 거야. 그래서 과거제에 따라가지고 사람들을 등용하기 시작했는데, 관리 등용. 근데 어떤 관리들을 어떻게 등용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관리 등용제도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이 조선시대의 과거제랑 고려시대의 과거제는 조금 달라. 일단은 뭐가 있었냐면, 문과, 능력 있는 관리, 문과에 합격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고 똑똑한 사람들의 시험 보고 뽑는 거야. 문과가 있었고요. 승과가 있었습니다. 승과는 무엇이냐? 승려. 자, 고려는 어떤 나라? 불교의 나라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승려들을 뭘로 뽑는 거야? 나라의 관리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함께 왕을 공부시키는 승려가 될 수도 있었고, 혹은 이제 나라의 어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이제 필요로 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승려로 이렇게 관직으로도 뽑히기도 했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잡과입니다. 잡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대표적인, 예를 들면 뭐 의학이라든지 이런 전문직들을 뜻하고 있어요.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 잡과를 통해 가지고 음양과도 있었고, 천문을 담당하는 음양과도 있었고, 의학도 마찬가지로 잡과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잡과, 이제 승과로 나눠져 있었는데, 과거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과가 있었어요. 이건 바로 음서제도예요. 음서. 자, 음서제도라는 것은 정말 일종의 추천제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